죽은 이야말로 생생하게 살아있다. 죽은 이는 이미 이곳에 없는 게 아닐세. 죽은 이는 지금 이곳에 살아있네. 좋아하는 음악과 노래, 방에 걸어두고 싶은 근사한 그림, 언제든지 읊을 수 있을 만큼 기억에 또렷이 박힌 치, 몇 번이나 다시 읽은 책, 게다가 이 집을 지은 사람, 하루에 몇 번이나 쳐다보는 시계, 이제는 낯익은 풍경 중 하나가 된 다리와 탑, 내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 철학과 사상과 이야기. 이들은 전부 내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었지만 죄다 과거의 다양한 세기를 살았던 죽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오늘도 가족 다음으로 친밀하게 죽은 이들과 살아간다네. 그들이 내 생활을 만들고 있어. 나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손으로 길러지며 그들에게 위로받고 용기를 얻지. 그러므로 죽은 이는 사라지지 않는다네. 지금 이곳에 생생하게 살아있지. 그들은 이 현재의 세계를 나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네. 인생은 음악처럼 흐른다. 적어도 내 인생에는 만족스러운 얀정도 정체도 없다고 여겨진다. 언제나 현재를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다시 말해 인생은 음악과 마찬가지이다. 음악은 마디 순서대로 그때그때 곡상을 연주하고 템포를 차례로 소화하고 조바꿈을 하고 긴장을 풀지 않은 채 곡을 계속 전개해 나간다. 정체도 동결도 없다. 완성을 향해 파도처럼 넘실대며 계속 흐른다. 인생도 그런 식으로 각자의 악보의 마디마디에 이른다.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충고 하나 해둠새 자신에게 잘 맞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게 된 게 단 내가 말하는 제대로 된 일이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네. 즉 남들보다 더 많이 벌면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을 뜻하는 게 아니야. 자네가 자네의 인생에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일, 또 자네의 성장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자네다운 일을 말하는 거지. 그런 일을 찾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네. 하지만 그런 것이야말로 자네에게 잘 맞는 일이고 그게 자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걸세. 천직은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 애초에 자신에게 딱 맞는 천직을 고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세. 젊을 때 미리 자신의 천직을 알 방법은 그런 것은 없지. 단, 자신이 해온 그 일이 천직인지 아닌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된 다음에 또 그만큼 나이를 먹은 뒤에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다네. 물론 그때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나락에 걸쳐진 얇은 흔들다리를 겨우 끝까지 건너고 막대한 희생을 실컷 치른 뒤이긴 하겠지만 자유롭게 사는 데는 각오가 필요하다. 자유롭게 사는 건 간단치 않다네. 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도 온갖 상황과 장소에서 크고 작은 충돌과 오해를 쉽게 낳지. 이 세상에는 규범과 도덕, 불문율 같은 게 있기 때문일세. 그 틀 속으로 들어가 만족하는 사람만이 호감을 얻는 게 이 세상이라네. 그런 세상에 저항한다면 당연히도 풍파가 일지. 그 풍파를 어떻게 견뎌낼지, 또는 그것에 계속 저항할지, 혹은 경우에 따라 순응할지, 그런 것까지 전부 스스로 정해져 늘 직접 책임질 각오가 없다면 자유롭게 살 수 없다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해라. 저는 19세기 낭만파 시인 메리 캐가 사용하던 거위 깃털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 캐가 손수 정성껏 깎아서 아름다운 글씨로 시를 쓸 때 사용한 펜이지요. 만약 그가 직접 깃털 펜을 깎거나 사순절의 삶은 달걀에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색칠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메리케는 결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잡무를 직접 공들여 처리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성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현대인의 눈에는 그런 메리케가 잠옷 게으름뱅이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인생 아닐까요? 생산이나 목적이나 진척 따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인생의 이 찰나는 그것을 통해서만 아득한 영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저 자신을, 아니 저의 인생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한테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네. 그러면 저절로 알게 되지. 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자네의 양심이 어떤지 모르고 자네의 능력도 몰라. 또 자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지. 그러니 나는 자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일세.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자네 자신뿐이니까. 누군가를 흉내내려 하지 말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 한 줄기 길이 보일 걸세. 그때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아주 자연스레 깨달을 거라네. 무의미한 인생에서 조금씩 의미를 찾자. 살아가는 건 무의미할 뿐입니다. 인생 자체에는 딱히 특별한 의미 따위 없습니다. 게다가 인생은 더없이 잔혹한 동시에 너무나 어리석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인생의 무의미함과 역겨움, 불가해함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위험을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고뇌에 빠뜨리겠지요. 고뇌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고 싶다고 울면서 발버둥 치겠지요. 그리하여 결국은 자기 나름의 의미를 조금씩 찾아 나가겠지요. 그것이야말로 동물이나 곤충이 아닌 감수성을 지닌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고로 눈부신 일입니다. 개성적으로 살아가는 건 전투다. 당신은 눈에 띄게 개성적인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개성이 짙어질수록 무슨 일이든 잘 풀려서 하루하루가 아주 유쾌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성적으로 살아갈수록 또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개성을 지닐수록 당신은 평범한 사람의 평범함, 이른바 범용왕과 강하게 충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유형적인 평범함을 정상으로 여기는 시민성과도 부딪힐 테고 그들이 지탱해온 전통이나 인습과도 당연히 부딪힐 것입니다. 자연히 당신은 많은 이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웃음 당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므로 개성적인 인물이 된다는 것은 길고도 혹독한 하나의 전투입니다. 헌신이 없다면 인생의 의미도 없다. 사람은 헌신하고 사랑해온 것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 청춘의 노래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마음을 울린다. 청춘은 근사한 가곡 같은 것이다. 그 가곡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맑디 맑은 음률로 마음을 울린다. 고유한 인생을 시작해라. 우리는 사실 무언가를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지 않는다. 뭐가 좋은지 나쁜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과 타인의 방식을 따라할 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하든 미련이 남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한다. 차라리 한 번쯤은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겨 봐야 한다. 실제로 자기 내면에서 어떤 충동이 솟아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불안한지,
무엇이 자신을 괴롭히는지 그런 것을 명백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자신의 진짜 가치관이 생겨나고 자기한테 무엇이 좋거나 나쁜지 아주 명확하고도 알기 쉽게 떠오를 것이다. 누구의 흉내도 아닌 자신의 고유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다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아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정한 것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이윽고 껄끄러운 사람들까지 사랑하며, 게다가 이 인생도 완전히 긍정하고 사랑하듯이 우리는 결국 죽음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죽음은 마침내 인생 최대의 행복이 된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돈은 필요 없다. 반드시 큰 돈을 써야만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돈은 필요 없다. 요컨대 공짜인 것인데 오히려 공짜라서 다들 놓치고 지낸다. 적당히 먹고 마실 것, 매일 조금은 운동할 것, 몸도 마음도 청결하게 유지할 것, 되도록 좋은 기분으로 지낼 것. 겨우 이 정도만으로도 감각도 감성도 건강해진다. 그러면 계절의 변화가 전부 아름답게 느껴지고 기쁨이 늘어나며 온갖 것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이득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인간으로서 빈곤해진다. 수많은 실망과 낙담을 경험하고 언제나 피로감을 느끼며 노력이 결실을 맺지 않아 빨리 늙어버리는 삶이 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원하고 가능하면 사회적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이득 중심의 삶이다. 그 길을 걸으면 인간으로서 매우 빈곤해진다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 빵이라는 단어에는 선량함이 깃들여져 있다. 나는 빵이라는 평범한 단어야말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이 단어가 뜻하는 건 생명력의 원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추억에 뒤섞인 부드러운 맛, 여러 사람들과 둘러앉은 식탁의 즐거운 기억 등 죄다 좋은 것만 있기 때문이다. 빵이라는 단어의 특별한 소중함은 이탈리아인이 누군가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할 때 그 사람은 빵처럼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생의 잡다한 일에 번민하지 마라. 자신의 인생이 마치 카오스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찮은 잡무나 고민거리 또는 자신에게 전혀 맞지 않는 일에 대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정신을 빼앗기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인생을 그런 혼돈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음악의 감성이 필요할 겁니다. 즉 자신이 주로 관계해야 할 일에 몰두할 때 마치 서로가 공명하는 듯한 감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알고 나면 일테면 자신의 일을 할 때는 조화가 절로 이루어져서 일이 나를 흔쾌히 받아들여 준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순풍의 돛담배입니다. 인생은 그 쾌감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단단한 심으로 지탱되어 외부의 소음에서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진지하게 살아라. 원하는 것을 강제로 손에 넣고 온갖 쾌락을 탐하고 가질 수 있는 재물을 최대한 모았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로 가득할 뿐일세.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의미이기 때문이라네. 삶의 의미. 그것은 온 세상을 뒤져봐도 찾을 수 없다네. 인생의 의미는 자신이 진지하게 살아감으로써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때 살그머니 도와주는 것이 성서와 각종 철학일세.
헌신을 위한 이기주의. 이기주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네. 하나는 그때그때 늘 본인만의 이득을 보려는 생각과 행동에서 비롯된 이기주의일세. 많은 사람들이 이 이기주의를 숨기면서도 조금씩 드러내며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재능과 힘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키워낸 끝에 개성을 각성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여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려는 태도일세. 이 이기주의의 길은 몹시 험난하다네. 하지만 그 길을 어렵사리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지. 사람은 기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이란 그게 어떤 형태든 그게 얼마나 적든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조차 그렇다. 순순히 기뻐하고 아름다움에 경탄해져라. 기뻐하는 능력이 있으니 참지 말고 순순히 기뻐해라.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수성이 있으니 점잠 빼지 말고 순순히 아름다움에 경탄해라. 소나타 변주곡을 듣고 황홀해지는 것과 아기 고양이가 장난치며 머리를 빙그르르 돌리는 모습을 보고 귀엽다고 느끼는 것은 같은 감수성이다. 거드름 피우는 것에만 심오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하루하루에 수없이 존재하는 작은 것들은 무척 아름답고 게다가 우리를 더없이 기쁘게 만들어준다. 생명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돈에 기댄다. 돈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돈으로 남을 움직이는 사람은 매우 나약하다. 그는 자신의 생명력을 더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왕성한 생명력을 가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혹은 적은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은 본인 안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욕망을 가지고 보면 욕망밖에 보이지 않는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숲이 더없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숲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숲을 사고 팔고 한미천 잡으려는 의도나 계획이 있다면 숲은 아까와는 다른 딴판으로 변해 아름다움을 잃는다. 숲과 같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어떤 요구나 의도를 품고 상대를 바라보면 자신의 눈에 비치는 것은 상대 자체가 아니라 본인의 사정과 욕망, 계산뿐이다. 사람은 자신을 속이며 살아간다. 사람도 역시 자연의 일부일 터다. 하지만 나무와 구름, 파도와 같은 자연과는 명백히 다르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늘 뭐라도 되는 양 스스로를 가장하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마치 가면을 쓰고 치장한 자신의 진짜 자신보다 소중하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의 꿈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하며 무수한 꿈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꿈은 본인의 능력에서 자연스레 샘솟은 자신의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꿈은 그때그때의 무책임한 욕망이 지나지 않다.